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눈물 흘리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왈칵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5분 정도 그렇게 운 다음에 리포트시 돼가지고. 감동이 순식간에 사사삭 깨져버리는데. 이준혁입니다. 아이디어 김동규입니다. 두 분은 게임을 개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퀀스들이 있나요? 팝콘이가 팝콘을 먹으면 이렇게 막 하늘에 날아가고 이런 게 있고, 게이지를 다 모으면은 고래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처음 제대로 딱 구현이 되고 정말 기뻤어요. 작업하는 내내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뭔가 그게 딱 구현이 됐을 때 5분은 정말 행복했어요. 5분.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 뭔지 알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가장 공을 들인 시퀀스가 뭐예요? 게임의 도입부인데요. 스프를 국자로 떠서 이렇게 했을 때 국자에 담겨져 있는 스프가 어느 정도로 흘려서 그릇에 담기느냐, 때마침 바람이 불어서 솥단지 주위로 이렇게 잔디가 날리냐, 이런 감성적인 장면 포인트 하나가 앞으로도 이 게임은 이런 식의 비주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게임의 느낌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많은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럼 그 고양이가 스프를 젓는 장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로 영감을 얻은 데가 있어요? 장르는 전혀 다르지만 대전 게임들 중에 카툰 느낌을 엄청 잘 내는 게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렌더 효과들이나 방식들이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술들이 단순히 어떤 수치나 이런 쉐이더 개발 정도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버텍스의 가중치라는 걸 넣어서 만든 방법인데, 그걸 많이 보고 배웠고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눈물 흘리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반려견들에 대한 이야기를 리뷰로 뭐 그렇게 써주면서 마치 그냥 같이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왈칵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5분 정도 그렇게 운 다음에 또다시 이제 다른 리뷰 중에는 이제 버그가 리포트시 돼가지고. 감동이 순식간에 사사삭 깨져버리는데. 저는 이제 소재가 고양이인데 제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다양한 품종을 만들다 보니까 생김새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고양이에게 애정을 가지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을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학습? 그런 경험을 이번에 만들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스토리랑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 그리고 또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거, 이 각각의 것들을 완성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가 궁금해요. 제 작품은 컷신이랑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봐도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마쳐졌을 때는 감동이 있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았다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키워야 할 능력이나 역량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을 만들다 보면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욕심이 정말 끝도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또 이건 아니야 하고 뒤집어 버리고 막 이러다 보면 기간만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정확히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능력,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불가능한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갈라내고 여기서 끝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요. 말은 되게 쉬운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혼자 할수록 게임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팀원들을 제가 어쨌든 고용한 거니까 최고라고 믿고, 감사하자가 제일 중요했어요. 감사하자, 웃자. 그래서 절대 이제 뭐 화를 낸다거나 뭔가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제작을 꿈꾸지만 아직 유니티를 접해보지는 않은 미래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그마한 팁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뉴얼이나 어떤 가이드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가이드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배우님 하셨던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결과물을 먼저 시작해 보는 거예요. 나의 옛날 강아지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임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막히는 부분들을 가이드나 매뉴얼 또는 뭐 어떤 인터넷의 힘을 빌어서 찾아보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그 일이나 공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성취감이 느껴지고 재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준영님이 처음에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앱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유니티를 이용해서 직접 개발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가요? 유니티를 이용해서 이미 제가 했던 것들은 꽤 있어요. 슈팅 게임이라든지 간단한 런 게임이라든지 이미 그런 것들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스토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의 능력으로는 빠른 시간에 하는 건 불가능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또 더 하겠죠. 더 실력이 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니티에 기대하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유니티를 처음 접하고 나서 손에 잡고 있는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더 알고 싶고 더 가지고 놀 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난감 같은 거예요. 되게 이걸 가지고 뭐든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레고 블록처럼 뭐 새로운 걸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게임 개발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개발자들은 무슨 툴로 뭘로 이런 것들을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거를 프리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툴을 일단은 다운을 받고 많이들 이렇게 즐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쉬운 것들도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Q&A 시간을 가져보고 오늘 유니드 톡 스페셜 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성공할 확률이 10%라고 하면 다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좀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그럼 만장일치로 일단 완성을 해놓자. 네.